네, 강프로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일단 월요일 날이죠. 보합권에서 끝났습니다. 자, 지난주 여기 목요일 날 7% 강세 보이면서 마감이 됐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4월 11일이죠. 6%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틀 동안 상당히 큰 폭의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주봉으로 돌려서 보더라도 지난주에 시장이 폭락을 했지만 저가 기준에서 마이너스 12%까지 빠졌다가 종가는 플러스 2%에 마감이 됐기 때문에 거의 한 저가에서 고가까지 올라온 폭이 한 14%에서 15% 정도 된다. 자, 그러면 바닥이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체코 두코바니 원전이죠. 5에서 6호기 본계약 체결이 임박을 했습니다. 지금 한수원 측에서 따르면 4월 말 그리고 늦어도 5월 초에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보이고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계약에 대한 금액은 24조 원 규모고요. 그리고 계약 체결이 지연된 이유가 있었어요. 이게 웨스팅하우스. 이게 참 지겹죠. 웨스팅하우스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문제 제기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정치적인 혼란에 대한 사항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진행된 지가 21년 이후부터 지금 몇 년째입니까? 1년, 2년, 3년 정도 진행된 이후에야 고가를 회복을 했죠. 그러면 우리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이 요거예요. 주식은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 그렇죠? 물론 지금 체코 측에서 원했었던 게 현지 화요일 60%,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뭐 그런저런 문제들, 이런 부분에 대한 합의는 다 끝났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웨스팅하우스와의 이런 문제들이 진행되면서 시간이 지연된 점이 얼마나 걸린 거죠? 1년, 2년, 3년 정도가 걸렸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었던 게 가격이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오는 부분을 확인하고 매수해도 늦지 않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 지루한 하락 구간, 그리고 횡보하는 구간에 보유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은 중요한 게 뭐예요? 체코 원전에 대한 뭐 본계약에 대한 체결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미증시의 안정이에요. 오늘도 트럼프는 지금 시간이 3시 반이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 미증시 움직임을 보면서 한국 시장에 대한 전략을 세워야 될 때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이 구간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미증시가 언제 안정이 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내용 계속 볼게요. 지금 미증시 움직임을 보면, 자, 내용 보시면 0.7% 정도 강세 구간에 있는데, 지금 이건 15분 지연 시세고요. 실시간 시세, 지금 현재 시간이 여기 새벽 3시 반인데 실시간 시세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면 0.98%, 1% 정도 강세 구간에 있습니다. 22평 저항 받을 거예요. 그리고 22평을 돌파하는 데까지는 며칠 더 필요합니다. 근데 자, 정확하게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건 미증시의 하락폭이 어느 정도까지 발생을 했느냐입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자, 2월 말부터 시작해서 한 달, 거의 한 2달 가까운 시간 동안 어느 정도 빠졌죠? 26%. 그렇죠? 자, 이 정도 빠졌으면 지금 미국은 금융 위기급의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쫄았죠. 물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등락폭이 상당히 커요. 보세요. 시가는 플러스 2.3%, 그리고 저가는 마이너스 0.38%, 그리고 지금 현재 3시 31분 기준에서요 0.98%. 그러면 시가부터 2.5% 정도 빠지다가 다시 1.5% 정도 올라온 거예요. 변동성이 진짜 미친 변동성입니다. 미국 시장이 이렇게 불안한 이유는 관세 때문이다. 관세 누가 매겨요? 트럼프. 그렇죠? 다 틀렸다고 하는데 혼자 맞다고 하고 있어요. 지금 미증시 장중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제약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머지않은 미래에 시행될 것이다. 자동차 회사들을 돕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정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한 부분을, 즉 해외에서 가지고 온 부품 등에 대한 부분을 미국 내 생산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단기적인 제품 면제를 검토하고 있다. 그렇죠? 공급망 재배치에 대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지금 제가 강조를 드렸었던 게 뭡니까? 원전 있잖아요. 원전이 진행되는 이유는 AI 때문에 그래요. AI 말고 다른 이유로 인해서 원전이 이렇게 급하게 진행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없습니다. 자, 그 부분도요,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내용은 SMR의 주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더 쉽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뉴스케일 파워의 주가. 뉴스케일 파워의 주가는 네이버로 그냥 보시면 됩니다. 자,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24년도에 정말 엄청난 상승이 있었죠. 3달러 정도, 저가 1.8달러, 그리고 2달러 정도를 돌파하고 나서 신고가를 만들었고, 신고가 이후에 보통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가격인 6에서 7달러 정도로 본다고 하더라도 5배 이상의 시세, 저가부터 고가까지 따지면 15배 정도의 시세가 나왔다는 점.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볼 수 있는 부분이 뭐예요?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주식시장의 특성상 왜 SMR, 뉴스케일 파워의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 거죠? 원전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다. 즉 정부 정책, 미국 정부 정책에 대한 방향이 이쪽으로 진행이 됐었다. 근데 지금 누가 들어왔죠? 트럼프가 들어왔죠.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지금 뭐라고 있죠?
관세를 매기면서 뭐 공급망에 대한 부분을 전부 다 미국으로 땡기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인플레이션을 야기한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많지만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시장이 이런 부분을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시장이 이런 부분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뭐 채권 금리를 포함해서 시장이 트럼프의 우호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업종 차트를 다시 이렇게 보고 요때거든요. 4월 2일 날 이때 뭐가 있었냐면 관세 발표, 그쵸? 미국 해방의 날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왜 이렇게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쵸? 4월 2일 날 발표하고 나서 미증시가 정말 딱 3거래일 동안 20% 빠지고 나서 올라오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지금 논란들이 있죠. 이때 4월 9일 장 시작하고 나서 거의 한 6분, 7분 정도 있다가 트럼프가 트루스 소셜이라고 트럼프 미디어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이 주식 살 때다 이렇게 올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90일 유예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2% 강세를 보이고 나서 바닥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때 당시에 가장 특이했었던 점은 채권 금리입니다. 채권 금리. 미국의 국채 의 금리예요. 이게 30년물 기준에서 30년 만기 기준에서 5%를 찍는 순간 트럼프가 뒤집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지금 약간 유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채권 금리가 조금씩 안정화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10년물 기준에서 거의 한 4.2%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는 시장이 안정 구간에 있다. 근데 그런다고 하더라도 나스닥이 지금 반등하고 있잖아요. 이 반등하는 구간을 조금만 더 키워 놓으면 다시 확인하는 과정 한 번 정도 거치면 다시 그쵸? 반등 구간을 계속해서 만들어 갈 겁니다. 지금 미국 시장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미국이 가장 큰 소비 시장이라는 점, 그리고 미국에서 진행하는 사업군들, AI를 포함해서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AI 관련된 기술력이 미국이 가장 뛰어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딥시크나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죠.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딥시크를 만드는 것도 엔비디아의 GPU가 들어갔었다는 점. 물론 뭐 저가형 버전이나 H100이 아니라 H20을 주로 사용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미국에서 기술 선도를 계속 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국에서 치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미국은 어쩔 수 없이 더 큰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패권을 잡아야 되니까. 이러기 위해서는 전기 부족 사태는 앞으로도 지속될 거고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부분은 체코 원전에 대한 부분보다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미국 시장의 움직임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은 이런 부분을 선반영하고 있다. 즉 지금의 관세 관련된 혼란스러운 이 부분만 딱 지나가면 시장은 안정화 구간을 만들어낼 거고 작년부터 먼저 조정을 받았었던 한국 시장의 움직임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완벽하게 고가를 돌파하면서 여기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두산 에너빌리티가 다시 62평 돌파해서 고가를 넘어가는 상황이 나오려면 미증시의 안정이 먼저 돼야 되는데 미증시의 안정이 되고 있다는 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까지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건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전체적인 이 종목군들이 있죠.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종목군들, 이 모든 종목군들은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내용을 어떻게 파악하느냐? 시세가 나오고 나서 파악하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잡으려고 하잖아요. 절대 못 잡습니다. 어쩌다가 한번 잡을 수 있겠지. 근데 이거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무조건 신고가 구간, 신고가를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미증시 이야기도 드렸는데 미증시도 자, 쭉 빠져요. 여기까지 빠질 거야. 알 수도 있겠지. 그쵸? 근데 여기 와서 내가 직접 큰 돈을 넣는다? 이거는 어려워요. 그래, 어떻게 한번 맞을 수도 있어. 근데 이게 지속 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등을 확인하고 나서 매매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 구간은 그때그때 다르다. 그러면 지금 미증시는 어떤 상황? 바닥은 나왔다. 즉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 하지만 한 번의 확인은 더 남았다. 근데 확인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 그렇죠? 매수 구간, 즉 타점에 대한 부분을 잡고 가야 된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미국 시장 기준에서 봐야 되고 그 부분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새벽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현재 지금 미증시 1% 가까운 상승 중에 있고 미증시 장중 변동성이 크다. 트럼프 제약 관세를 가까운 미래에 부과할 것이다. 자동차 회사들을 돕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부분들 이야기를 드린 내용 그대로 있고 그리고 제가 이런 내용들과 함께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건 보세요. 4월 11일 날 지난주죠. 하나오션 같은 경우 하나오션 오늘도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뭐 등락 구간이 있다고 할지라도 조선주는 계속 강한 움직임을 보일 거고 4월 10일 날 어때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시장가 매수 장 시작 전에 제가 공유를 해드렸다는 점. 자, 이 내용도 보면 4월 10일이면 이때입니다. 목요일 날 반등하는 부분을 확인하자마자 시가에 바로 주문을 넣어서 진행한 결과 지금 현재도 수익 구간에 있고요. 현재 모두 보유 중에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주도주 동일, 조선, 바이오, 원전, 제약 끝. 이 안에서만 매매를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보유 종목 몽땅 보유 중이다. 이 내용들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입장 링크를 공유해드리기 위해서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을 그대로 같이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을 볼 수 있는지 실제 제 계좌를 오픈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내용 보시면 삼성중공업 그쵸? 조선주죠? 어떻습니까? 이때부터 공략을 한 거예요. 2월달. 이때도 뭐예요? 신고가 구간이죠. 이때 시장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7%의 수익 구간 만들어냈죠. 삼성중공업하고 동일한 종목이 있죠. 뭐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같은 섹터. 하나오션. 그쵸?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제가 계속 매수 구간 또 잡고 있죠. 근데 트럼프 취임은 1월 20일 날 했고 당선 시점 그때부터 제가 공략을 한 결과 대략 한 달 반 정도의 기간 동안 57% 수익 구간 밑에 내려보면 더 있어요. 2월 5일 57%, 1월 22일 46%, 1월 16일 36% 꾸준하게 수익 구간 만들어내고 있죠. 매도하고 나서 삼성중공업 쪽으로 이동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 소통방에서 당연히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입장 링크를 공유해드리기 위해서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이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그 부분은요.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뭘 봐야 되는지 그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 그쵸?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보유 전략, 가격 전략, 그쵸? 이 두 가지 내용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1월 달에부터 시작해가지고 2월 달까지 해서 시장이 좀 괜찮았는데 미국 시장이 망가지면서 정말 좀 어려운 시장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항상 그쵸? 신고가 종목군들 무조건 주도주에 집중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꾸준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은 제가 소통방에서 영상을 찍는 데는 시간도 필요하고 편집도 해야 되고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근데 소통방에서는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소통방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4월달 그리고 5월달까지 해서 대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선과 함께 어떻게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